이렇듯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첫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많이 변하고 그만큼 부동산의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일즈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가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아마 상권, 단골, 탄력적 구매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단골도 생기고 단골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탄력적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되는 자영업, 가게, 사업의 기본적인 요소가 상권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분포도를 심플하게 찍어보자면 이렇게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어떤 유동인구라던가 그 상권의 형성이 되는 과정 혹은 결과물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시장도 변하고 가장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되게 되죠. 부동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상권의 분석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먼 공간에 다양화된 어떠한 구매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사업을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도 해외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상권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저기 아르헨티나 메시가 혹은 메시의 가족이 제 고객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상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변화된 시장에 다시 한번 세일즈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상권은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단골이라는 개념은 사실 박리담의 개념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신박리담의 개념으로 한 번 정도는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골의 개념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력적 구매 요소들은 어떤 좋은 후기 구매, 즉 후기가 좋은 어떤 구매로 바뀌어지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에도 적용을 해보자면 온라인 마켓은 QR코드나 SNS 활동들을 통한 시장들이 사실상 마케팅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발품이라는 것을 많이 팔았지만 요즘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손품이라고 많이 하고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망이 형성을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리담회라는 것은 저렴한 세부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키워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아파트, 어디 있는 아파트, 어떠한 형태의 아파트, 고층의 아파트, 저층의 아파트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나 상품의 디테일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박리담의 구조가 상품의 다변화로 세그멘테이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구매를 이루기 위한 좋은 후기 같은 경우는 지역 커뮤니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댓글이나 블로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다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요즘에는 그것을 검증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2차, 3차 지역 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시면 향후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이 많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영속성이 있고 불변의 시장이고 수요나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거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집을, 내 공간을, 내 부동산을 남에게 렌트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해외에 나가보면 일반적으로 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상당한 숙박료를 절약하게 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변하는 것은 몸에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만 보더라도 이것은 증명되고 변화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부분은 어떨까요? 상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동산 분야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실의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상권 분석이나 그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 주택보다는 좀 까다로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취급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가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 배달 커피를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배달 커피의 3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브랜드인데 상가를 얻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 이상의 자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자리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흔히 커피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목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말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창업을 하게 되면 월세 이상 충분히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커피 창업의 첫 번째 요소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배후로 들어가서 비록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달 어플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자그마한 상가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큰 커피숍들도 배달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배달 부분에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50만 원짜리 가게에서 커피를 배달했을 때와 월세 500만 원짜리 샵에서 커피를 배달했을 때 원가 차이는 상당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이 크고 좋은 상권에 있다 보면 경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정말 저렴한 월세에 2선, 3선의 어떤 상가들을 잡아서 배달 위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고수익을 노리는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오너, 임대인의 입장을 봐서도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목 좋은 곳에 상가 하나 분양받는 것이 노후 대책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고 공실로 단연간 감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4인 가족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사이즈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처럼 집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뒤에 칸막이 쳐놓고 단순하게 진행을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방 5개짜리 이사 가서 저만의 공간을 꾸미고 사무도 보고 영상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간절해지는 것처럼 과거의 4인 가족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평대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평수를 선호하던 시절이 저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향후에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부동산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재택근무나 온라인상의 근무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면서 좀 외곽으로 빠지면서 마당도 있고 복층이기도 하고 나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주택시장이 더욱더 선호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 투자이시거나 이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셔야 되는 분들은 세부적인 미시적인 관점의 어떠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가 필요하시고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100명 중에 20명, 30명 내에 되는 나머지 7, 80명의 내 본업이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미시적인 것에 디테일한 부분에 다 일희일비하시고 좌지우지 되시고 너무 자세한 것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시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전업 투자자인지 아니면 내 본업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출하고 싶으신 분인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장 구조의 변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상가를 접근하신다거나 주택을 접근하신다던가 부동산을 접근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여버리는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